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유튜브를 많이 이렇게 기다리신다는 분이 이제 서서히 나타났어요. 예, 궁금하다는 거죠. 강남은요, 두 개의 뉴타운이 있습니다. 강남의 대표적인 뉴타운이 동작구에 있는 흑성 뉴타운이죠. 또 송파구에 하나 있습니다. 송파구의 남한산성을 기점으로 위례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거여 마천 뉴타운이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요, 동작구에 있는 흑성 뉴타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흑성 뉴타운은 1구역부터 8구역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장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7구역이고요. 또 하나의 대장주가 8구역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7구역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계속 강남을 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전 시간에 강북과 강남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어요. 강북이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이라면 지금 현재 시세가 10억이에요. 그러면 약 2배의 차이가 벌어졌는데, 만약에 강남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5억에 분양받다면 현재 거래가가 3배입니다. 15억. 강북은 조합원들이 한 5억의 시세 차이가 났다면 강남의 시세 차익은 최하가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강의 이북이냐 이남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시세 차익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강남을 보시고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다 보면 또 다 강남에 투자하시려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좀 두려운데, 그런데 강남은요,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물 가격이 비싸겠죠. 예, 비쌉니다. 강북보다는요. 조금 투자하면은 그 투자한 금액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수익률은 2,000만 원 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내가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수익률은요, 20억 되겠죠? 1,000만 원 버는 거와 10억을 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캐피탈리즘을 보시면 자본가가 더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워런 버핏이 30조를 투자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10%면 얼마입니까? 3조죠. 자, 그런데 돈이 없어요. 3,000만 원 투자했어요. 거기에 10% 하면 얼마일까요? 300만 원이잖아요. 그게 규모의 경제입니다.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북보다 강남에 투자를 하고는 싶어요. 근데 강남에 투자하는 분들은 규모의 경제, 덩어리가 크거나 투자금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선뜻 접근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제가 조언해 드리면요, 강남도요, 상당히 저렴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강남에도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투자금은요, 6천만 원이에요. 자, 6천만 원을 투자해서 20억 버는 물건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데, 다음 시간은 꼭 좀 제 유튜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착순이에요. 선착순이니까 그 유튜브를 보시고 먼저 전화 주시는 분이 그 매물을 선점하는 겁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자는요, 신속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과감하게 행동하라. 이겁니다. 고민하시면 안 돼요. 고민하는 사람 치고요, 부자 절대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고민합니다. 그러면 세월은 다 간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투자를 한다. 60대에 투자하는 것은 이미 늦었어요. 투자는 언제부터 하셔야 되냐면요, 20대부터 공격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10대부터 해주셔야 돼요. 자, 워런 버핏 이야기를 좀 해보면, 워런 버핏이 7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답니다. 자, 그런데 워런 버핏이 땀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게 있답니다. 5살 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2년 전에 더 일찍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자식이, 손녀가 태어나면 그 손녀 이름으로 투자하는 게 바로 부자들이 하는 행동이다. 예, 부자들은요, 100일이 지나면, 또 돌이 지나면 바로 그 이름으로 손자, 손녀 이름으로 투자를 합니다. 또는 자식 이름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50대 투자한다, 60대 투자한다. 그건요,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투자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40대부터 투자를 했는데 10대부터 투자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10대부터 투자를 했으면 지금은 제가 한 1, 2경은 되지 않았겠냐.
보여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흑석 7구역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흑석 7구역, 강남 지역입니다. 자, 한강 이남 지역의 서울시 동작구 흑석 7구역 재개발 지역을 오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조합원과 일반 분양 가격을 일단 분석해 보는데요. 자, 흑석 뉴타운은 이름이 정해져 있죠. 이게 벌써 입주를 했어요. 2016년 7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아크로 리버입니다. 아크로 리버. 자, 아크로 하면은 어딜까요? 대림이죠, 대림. 대림이 고급 아파트는 아크로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일반형 아파트는 뭘로 하냐면 대림 같은 경우는 이편한 세상이죠. 자, 근데 흑석 뉴타운의 7구역에서는 아크로라는 이름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고급 아파트 이미지를 내세웠다는 거죠. 자, 흑석 뉴타운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서울 동작구입니다. 흑석 7 재개발 조합이에요. 자, 59제곱미터를 가지고 설명을 그동안 드렸고, 또 여기도 59제곱미터예요. 왜 그러면 강북은 59제곱미터를 했고, 강남은 84제곱미터를 하면 기준치가 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비교가 불가능해요. 분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은 평형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2016년 7월에 분양을 했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시면, 자, 추진 단계는 조합원은 관리처분 인가가 날 때 평형이 결정이 됩니다. 일반 분양은 언제 일반 분양을 하냐면 관리처분이 나면 이주를 합니다. 이주가 다 100%가 되면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나서 토지만 남잖아요. 이게 빈 토지에서 일반 분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기간이 대략 2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주하고 철거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제가 이제 평균을 내보면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1년 6개월. 요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자격이 입주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분양이 되면서 분양권으로 넘어옵니다. 입주권은요, 주택과 토지가 공존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주택으로 옵니다. 입주권은요. 분양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택이 없습니다. 주택이 철거가 됐기 때문에 토지만 남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입주권 같은 경우는 1.1%입니다. 근데 일반 분양 같은 경우 분양권은요, 토지만 남기 때문에 4.6%예요. 그래서 취득세도 절감이 되죠. 자, 그런데 취득세가 좀 다르게 이루어지는 동네가 있어요. 어딜까요? 자, 동작구는 현재 투기 과열지구, 투기 조정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2주택까지는 이렇게 1.1%가 되는데 강남 상구는 주택수에 따라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 흑석 7 재개발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조합원 분양가가 4억 3천이 됐었어요. 이건 평균가입니다. 근데 저층은 주로 일반 분양자가 가져갔겠죠. 1층부터 3층 또는 4층. 저층을 분양을 받았어요. 저층 분양가가 얼마냐면 6억입니다. 6억. 평균가가 6억입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들은 옵션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전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고요. 자, 일반 분양자는 옵션이 별도예요. 그러면 4천만 원 정도 제가 책정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옵션이 어떤 것이 있느냐? 조합원인 옵션이 무료인데 그 옵션이 어떤가가 있냐 한번 보자고요. 자, 발코니 확장 및 샤시, 그 다음에 TV, 오븐렌지, 에어컨, 가스 쿡탑, 냉장고, 김치 냉장고, 식기 세척기,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주방 가구, 홈 네트워크, 원격 검침, 디지털 도어록, 난방 제어 시스템, 붙박이장, 비데, 전동 빨래 건조대, 싱크대, 전실 바닥, 친환경 자재 등 약 20가지 등이 이 옵션에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 가격이 대략 4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런데 흑석 뉴타운의 7구역은 여기 있는 게 다 들어가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 약간 빠지는 품목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발코니 확장하고 샤시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뭐 TV라든가 오븐렌지는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에어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스쿡탑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는
돈을 주시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이 옵션은 대체적으로 조합원들은 무료에 포함이 돼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이 지역은 이게 다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일반 분양은 발코니 확장부터 샤시, 이게 다 무료가 아니죠. 다 별도로 계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실질적으로 보면 6억 4천이죠. 6억 4천. 그러면 옵션 포함해서 6억 4천이에요. 그러면 조합원과 한번 갭 차이를 보니까 조합원들은 전체 옵션이 포함된다고 봤을 때에 6억 4천과 4억 3천을 빼면 2억 천이 벌써 갭이 발생됐죠. 그만큼 2억 천을 벌어간 거죠, 조합원들은요. 그런데 옵션을 포함을 안 했다. 일반 분양자가 옵션을 포함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봐서는 99%, 아니 100%라고 장담하는데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옵션을요. 건설 당시 옵션을 안 하면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제가 4천만 원을 전략을 하려고 준공에 단 이후에 했어요. 근데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네, 1억 들어갔습니다. 1억. 옵션 가격이 1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옵션을 포함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건요, 제가 보는 결론에서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 경험상 그럽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무조건 옵션을 포함하셔야 돼요. 일반 분양자라 할지라도요. 자, 그러면 그 옵션 가격을 분양가에서 받을 수 있다, 없다? 나중에 매도할 때요. 예,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옵션을 하고 안 하고는요, 가격 차이가 한 2억은 차이가 납니다. 제 경험상을 보면요, 2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반드시 하라고 저는 권고를 하고 싶어요. 어떻든 옵션을 안 한 걸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럼 6억이죠. 자, 6억에서 4억 3천을 빼니까 벌써 얼마죠? 1억 7천에 벌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는 제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억 천은 벌고 들어가네요, 조합원들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일반 분양하기 전에 2015년부터 2016년 초에 프리미엄이 5천만 원 붙었어요. 제가 5천만 원 붙었을 때 막 사라고 피를 토하면서 방송에 나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돈을 벌 거라고. 한 10억 이상을 벌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얼마까지 예언을 했었냐면 25평 기준으로 15억 이상입니다. 15억부터 20억은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 방송국에 나갔었죠. 서울경제TV 나갔었고요. 2대1TV도 나갔었고요. 아시아팍스TV도 나갔었고요. 여러 군데를 나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15억에서 20억은 매매 거래가 형성이 될 것이다 예측도 했고 예언을 했었어요. 전세가는 한 8억 이상은 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시청하신 분들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당신은 사기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어떻게 부동산 박사가,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방송에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냐고 욕 엄청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그때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진실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지금 곧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 말이 진실인지 예언이 맞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차익 실현을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프리미엄 5천만 원을 여기다가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자가 6억 4천, 그 다음 5천만 원 포함한 가격, 그러면 얼마죠? 6억 9천이죠. 그러면 일반 분양자는 6억 9천에서 4억 3천을 빼봐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얼마나 버는 거죠? 2억 6천 벌었네요. 옵션 미포함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2억 6천 버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피를 토하고 이거 사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조합원들의 장점도 있죠. 노후층 우선 배정이에요. 옵션 포함 가격이고요. 자, 일반 분양은요, 저층 배정입니다. 저층. 자녀 세대니까 저층 배정이에요. 자, 그런데 노후층 우선 배정이 입주권을 샀다 하면 취득세 몇 프로? 1.1%. 1.1%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 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취득세. 1.1%니까 550만 원이네. 550만 원. 그럼 이게 좋겠습니까? 이게 좋겠습니까? 일반 분양자가 만약에 7억 주고 샀다 쳐요. 7억에 4.6%면 얼마입니까? 3,500만 원이네요. 거의 대략. 취득세만. 550만 원 내실래요? 3,500만 내실래요? 자, 그런데 일반 분양은 몇 대 몇? 156대 1이에요. 청약 통장 가지고 당첨되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조합원은요, 100% 제가 당첨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100% 당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2015년, 2016년도에서 나와서 이 물건을 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일반 분양의 프리미엄 런처에서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25평 기준으로 매매가 25억이라고, 25억에서 20억은 갈 것이다. 전세는 8억에서 10억은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했어요. 근데 저를 그 TV를 보고 욕하신 분이 엄청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예언이 2014년, 15년, 16년 했던 예언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매매가 한번 볼게요. 24평. 2024년 10월이네요. 10월. 상한가 17억 3,500만 원이네요. 하한가는요. 16억 5천이네요. 하한가 16억 5천이면 어딜까요? 저는 일반 분양자라고 봅니다. 일반 분양자가 당첨된 층수. 그럼 몇 층이죠? 저층이죠? 자, 상한가 17억 3,500만 원. 매매가 그렇습니다. 25평형 또는 24평형이 그런 거예요. 17억 3,500. 제가 15억에서 20억 갈까라고 했으니까 제 예언이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맞았죠. 17억 3,500이니까. 자, 그런데 이게 강북과 비교를 하면 강북은 만약에 이 지역이라면 장이 뉴타운이나 또 기름 뉴타운이랑 얼마 할까요? 11억 합니다. 11억. 자, 11억이 빼면 갭 차이가 벌써 6억이 나네요. 그러면 매매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한가가 16억 5천이고 상한가가 17억이니까 단순하게 16억, 17억을 봤을 때에 조합원들은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조합원들은 4억 3천원이죠? 일반 분양자는 6억입니다. 자, 조합원들은 4억 3천이에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차익 실현한 돈이 얼마일까요? 13억입니다. 13억. 이야. 자, 이게 근데 강북이라면요. 강북이라면 5억밖에 안 나죠. 이렇게 강남이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요 하한가 제가 저층했죠. 일반 분양자라고 했죠. 일반 분양가가 6억이죠. 그럼 6억이면 얼마 남았죠? 정확하게는 10억 5천이죠. 10억이 남는 구조죠. 조합원은요. 13억이 남는 구조고요. 이렇습니다. 이 강남은요. 전체적으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예, 이 강남의 효과가. 근데 여긴 동작구예요. 동작구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 강남 3구 참 기대됩니다. 강남 3구는 이거보다 더 올라가겠죠. 동작구가 이렇다는 거예요. 동작구가. 강남 3구도 아닌데.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또 어마무시한 게 또 있습니다. 전세가 한번 볼게요. 전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죠. 24평형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전세를 본 겁니다. 상한가가 8억 7,500만 원. 하한가가 7억 7,500만. 자, 그러면 상한가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노얄층이겠죠. 다시 말하면 층이 좋은 층이겠죠. 여기는요. 7억 7,500원. 일반 분양자겠죠. 약간 저층이겠죠. 저층. 자,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냐? 4억 3천이었죠. 일반 분양가는 6억이었죠. 6억. 평균가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전세만 줘도 얼마 남았냐? 아이고, 전세만 줘도 4억 4천이 남았네요. 전세만 줘도 4억 4천이 차익 실현이 됐네요. 양도세 내야 되네요. 전세 8억 7,500 줬으니까 4억 4천 남았으니까 양도세 내야겠네. 양도세. 아이고. 아, 양도세는요? 언제 내죠? 매매했을 때 내는 거잖아요. 양도세 한 푼도 없이 4억 4천 벌은 거예요. 양도세는 매매할 때만 내는 겁니다. 전세 양도세는 듣도 보도 못 하셨죠? 시청자 여러분. 전세 양도세는 없잖아요. 법률상.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일반 분양자 6억이에요. 일반 분양자 평균가니까. 그럼 얼마 남았어요? 아, 1억 7,500 남았네. 1억 7,500. 전세만 줘도요. 양도세 없잖아요. 근데 투자를 안 해요. 자, 그런데 조합원들이 얼마 남았죠? 4억 4천이 남아가지고 또 투자한 겁니다. 계속 입주권 사러 다닌 거예요. 예. 그럼 부자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이게 차이입니다. 지금요, 투자 안 하고 가만히 돈만 쌓아두고 있으면요, 가만히 갖고 있다가 가만히밖에 안 돼. 돈은요, 종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근데 부동산은요, 아무리 천재지변이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서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그럼 뭘 합니까? 아, 재건축하면 아파트 가격이
2배 오르잖아요. 20억짜리가 40억 되잖아요. 근데 투자를 안 해요. 물건이, 물체가,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경제가 불안할 때는요, 부동산 더 투자하셔야 돼요. 주식 앞으로 폭락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한다고요? 어떻게 폭락하는 주식을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주식이 폭락하면요, 부동산은 오르게 됩니다. 이게 속성이에요. 경제가 불안하면요, 부동산은 반드시 오릅니다. 이게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거에 투자한 사람들은 많이 돈을 벌었겠죠. 아니, 전세 말고요, 매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된다. 네, 워런 버핏은요, 지금 내일 모레가 거의 100살이 됐는데도 지금도 투자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투자합니다. 이분은요. 투자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음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도대체 매물을 소개를 안 한다고 그렇게 막 항의 전환을 하셔요. 자, 이제 다음 시간은요, 강남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세 차익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큰 거 2장입니다. 시세 차익. 어떤 분이 그래요? 2천만 원. 또 어떤 분이 2억 그러면 저는요, 2억 벌려면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강북도 5억 버는데 강남은 얼마? 20억 버는 겁니다. 다음에 20억 버는 매물을 소개해 드리는데 안 보시면 여러분만 손해겠죠. 예, 오늘은 흑석 뉴타운의 대장주 흑석 7구역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대림이 졌는데 아크로 리버하임이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 입주해서 4년 경과가 됐습니다. 4년 경과가 됐는데 이 가격이 멈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올해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상한가 17억 3,500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또 내년에 또 내후년에는 20억을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이제 강남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편에 강남 매물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매물은 많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선착순이니까 꼭 하고 싶다는 분은 전화 주세요. 사고자 하는 분만 그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보자마자 선착순이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